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회장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날은 또 후덥지근하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코 한 잔이 진짜 완전 땡기는 그런 낮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날 덥네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코스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코스피가 2500이 뭐 깨질까 말까, 2500이 깨질까 말까, 지금 조마조마하다, 조마조마.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개미들 도대체 무엇을 살까요? 무엇을 살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연초에 그 연초에 불상승 있죠. 그런 증시가 현재는 위태롭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초에는 뭐 떨어진다고 난리치더니 오히려 상고하죠. 뭐 상저하고라 했는데 상저가 아니고 상고가 됐습니다. 투자들은 코스피가 2,500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까봐 상당히 조마조마하더라는 거죠. 밑에 조마조마하더라. 증권가에서도 조정 장세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냐 보는 것 같아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개별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차별화를 이룰 것이다. 그럽니다. 이 차별화를 이룰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기 시작해요.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지난 7일이죠. 코스피는 전주 대비 23.31포인트 정도 내려서 2526.71 7일로 장을 마쳤어요. 한 주간의 기관과 외국인들이 1조 4,120억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 270억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개미들은 한 1조 한 2,93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이걸 보면은 이제 외인들이 이제는 꺾인 것 같아. 이제 예전에는 매수의 방향으로 갔는데 이제 매도로 이제 갑니다. 매도. 이제 외인들이 이제 전략을 매도를 하는 것 같아.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뭐 기관 애들은 뭐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외인들이 약간 방향을 바꿨다.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이 사기 시작했고요. 그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코스피가 숨고르기를 좀 현재 계속을 하고 있어요. 숨고르기 하고 있고 지난달 12일 보니까 코스피가 2650.45로 연중 최고점 찍었어요. 이제 2700 가지 않겠나 했는데 2700까지는 무리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650이 한계인 것 같아요. 현재는 2500선도 위태롭다. 2500도 위태롭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현재 들리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긴축 우려, 국내 금융권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하네요. 그 중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PF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르다 보니까 그 뱅크런에 대한 그런 우려가 주식시장에 좀 반영이 됐고요. 증권가는 현재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신한투자에서도 그 새마을금고 관련된 노이즈가 있어요.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참 개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지점이 다 별도 법인이거든. 별도 법인인데 그 중에 좀 소수가 완전 엉망진창으로 그냥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엉망진창으로. 금융시장에 그런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이 되고 있고 금고에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막 자산 매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팔아치운다고 난리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막 흉층어렸고 취약 부분에 대한 그 경각심이 그 부각 측면에서 지금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는 조기 진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리스크 전이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 확전돼 가지고 하진 않겠는데 하여튼 그 골 때리는 그 몇 개 지점 때문에 지금 난리치는 거죠. 향후 코스피가 더 주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코스피가 이제 실적 장세 1차 조정 국면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일본의 애널도 그래요. 지금 증시를 크게 뭐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이렇게 나눴는데 현재 금리랑 실적이랑 주가가 모두 올라가는 회복기인 그런 실적 장세에 있다. 뭐 그렇게 분석도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 장세에서는 크게
두 번의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죠. 두 번의 조정이 나타나는데요. 7월 전후에는 한 1차 조정, 그리고 내년 초에 한 2차 조정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냐 합니다. 1차와 2차 조정이 나타나지 않겠냐. 일반적으로 1차 조정폭은 한 5에서 10% 정도 보는가 봅니다. 5에서 10% 정도. 2차, 그리고 기간은 한 2, 3개월 정도로, 현재 대입하면은 한 1개월 정도는 조정이 오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증권가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개별 업종, 기업별로 주가가 차별화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지난 7일 보니까 삼성, LG엔솔, LG전자 이렇게 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해요.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2분기 잠정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한 60조 그리고 6천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뭐 적자는 아니고 그래도 6천억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은 반도체, 원전, 방산 이런 쪽 보는가 봐요. 지금 화장품, 의류, 삼성증권은 IT, 자동차, 건설, 인프라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증권은 조선, 지주, 상사, IT에 주목을 해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올해 그 증시를 주도했던 테마 또는 그 종목은 기대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글로벌 테마 핵심 밸류체인과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가시적인 실적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종목이라면은 수급 쏠림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죠. 국내 기관 수급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그 지수의 방향성과 수익률을 결정하는 그런 미국 경기와 국내 증시 할인율 그런 기업 이익은 악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선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기 뉴스에 일일비하기보다는 글로벌 재고 순환 지표 반등 시에 이익 추정치 상향폭이 크고 이를 기반으로 할인율 그런 하락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참 힘드네요.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든지 개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은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많이 받는 것 같고 특히 미국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한번 뭐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는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2650 이상을 못 올라가고 있어. 그게 한계인 것 같고 당분간 조정 장사 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외인들은 삼성전자만 사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만. 나머지는 별로 거드럽도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만 사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여튼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주식 투자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